24번. 24번 보면 F3은 0이고 F-3은 0이죠. 그러죠? 그리고 고1 과정에서 이것은 뭐야? 인수정이죠. 인수 두 개를 알려준 겁니다. 맞죠? F'3은 0이다. 자, 우리가 뭐 1등 정도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F 알파가 0이고 F' 알파가 0이라는 말은 F x라는 애는 x-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에서 이해되시죠?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이 편할 수도 있는데 F3이 0이라는 말은 x축의 3인점을 이렇게 지난다 이 말이죠. 그래프에서 프라임 3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율이 0이다 이 말이죠. 이 3인점에서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 변화율이 0인 표현은 뭐 그래프 양수 그래프도 있고 음수 그래프 둘 중에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뭐 요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요런 상황이다. 맞나요? 그러면 3을 지나면서 변화율이 0이다. 맞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얘도 있습니다. 얘는 3중근. 물론 얘는 2중근뿐만 아니라 뭐 근이 4개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짝수근. 얘는 3중근, 5중근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적어도 2개, 적어도 2개 있다. 이 표현까지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될 때 F3은 0, F'3은 0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식이 여기까지 해석이 되겠네요. fx는 3차라고 나왔으니까 x-3의 제곱 x 플러스 3 인수가 마이너스 3 있는 거 있죠? f-3이 0이고 세부창계수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온 조건이 또 하나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인 3이 아닌 다른 값을 구해내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얘는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F'X는 A는 필수니까 나오고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네요. A에 x-3 쓰고 뭐 남았습니까? x-3 빠지면 2x 플러스 6 플러스 x-3 이렇게 되나요? 이 식이 3x 플러스 3이 돼서 프라임이 0인 것은 x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그래프를 배우면 굳이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이거 안 해요. 다음에 언급을 할 건데 아마 다음에 그래프 해석을 할 건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양수 그래프인지 음수 그래프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양수 그래프인지 음수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나는 양수 그래프 일단 그려놓고 F3이 0, F'3이 0이라는 것은 2점 아니면 2점이죠. 그 다음에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3에서 중근을 갖고 마이너스 3에서 상근을 가지니까 X축의 위치는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되겠죠. 양수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틀렸죠. 마이너스 3이 한근이고 3이 중근이죠. 자, 미분 활용 들어가면 첫 번째 단원에서 이 그래프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지금 뭐 외워놔도 되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 그래프 아주 많이 나올 거라 했어요. 얘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틀이 있는데 극대, 극소 들어본 적 있죠? 3차 함수 제일 중요한 점은 변곡점입니다. 이 점이 3차 함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이 거리의 비가 모두 같습니다.
B가 1대1대1 또는 뭐 2대1 이런 내용을 써요. 변곡점을 안 건들면 1대2라고 쓰면 되고 변곡점을 건들면 1대1대1 한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이 없고 두 개만 있다. 이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변곡점하고 극점 2대1 이 세 가지가 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1대1대1 여기에 선이 하나 지어주면 2대1이 되는 거야. 됐어요? 모든 3차 함수가 다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F3은 0, F'3은 0 접하면서 중근을 갖는다. 마이너스 3이 0이다. 2점 지난다. 위치만 판단하면 되겠죠. 선생님 아까 여기를 그렸죠? 잘못 그린 거야. 여가 하나, 여가 중근이잖아요. 됐어요? 이 위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3, 3이니까 극대 위치는 1대1대1이니까 P가 총 6이니까 이 위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보이는 거죠. 뭔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활용할 때 3차 이 그래프에 대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거예요. 외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부분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풀이는 이 풀이가 이제 설명해봐라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알겠죠? 다음에는 그대로 이용을 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프를 3차 함수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데, 자, 너희들이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노트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3차 함수 한번 그래프를 자기가 그려보세요. 문제 양수 그래프도 음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알죠?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그냥 그려보세요. 그렸습니다. 자기가 그렸죠? 자, 그렸죠?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접선을 그어보세요. 그리면 웬만하면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렸을 때 극대 세로선 그어보세요. 극소 세로선 그리고 그 정중앙이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X축과 평행한 빨간 선이 이렇게 만났죠. 이 라인을 4개 그었을 때 이 길이의 B가 똑같게 보이면 그래프를 잘 그린 거야. 실제로는. 근데 본인들이 그려보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부분이라 했어요. 선생님이 100% 아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리면 대부분 애들이 이 부분은 정중앙이니까 뭐 상관이 없을 거고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게 보이지만 대부분 이 길이가 넓게 보입니다. 넓게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잘못 그렸다 이 말입니다. 길이 비가 똑같게 보여야 그래프를 잘 그린 거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은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처럼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부분은 좀 더 급하게 올라가고 됐습니까? 이쪽 부분은 급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완만하게 급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져.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이 발생하고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간다고 그려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야 그나마 1대1대1의 비율이 맞게 떨어지더라.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점에서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0이죠? 이 점에서 변화율이 0이죠? 같은 간격, 이 극대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같은 간격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이쪽은 좀 더 급하게 올라갔죠? 얘는 완만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 점 만나는 이 점에서 변화율이 대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율이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더 급하다고. 이쪽이 급하고 얘가 좀 더 완만해. 오버하게 그린 겁니다. 이쪽이 급하고 얘가 완만하다 보니까 현재 이쪽 부분은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이쪽 부분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호는 반대가 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어떤 문제였냐면 이 문제네요. 26번 갈게요. 자, 26번도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식으로 해석이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실실수 a, b, c에 대하여 fa, fb, fc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써볼게요. 이 그래프도 선생님은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급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 더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대로 한다고 하면 A, B, C가 FA, FB, FC가 똑같다는 말은 이 말이겠죠. 여가 지금 A, 여가 B, 여가 C 이런 정도 되겠죠. 위치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A, B, C 순서는 정해졌고 최고차항 1이니까 양수 그래프 맞습니다. 됐어요?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겠죠. 이게 기억은 맞고 니은은 뭡니까? FA, FB 더하겠죠. 더할 수가 현재는 근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래프가 이쪽이 더 급하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 양수 쪽이 더 급하게 올라가고 B에서 좀 더 완만하게 그래프에 직관적으로 니은이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변곡점이 점대칭점이에요. 변곡점이 F'A와 F'C가 같다는 말은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니까 위치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A, C, B, C 돼야지 우리는 B가 정 가운데 점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은 쉽게 해결되는 거고 니은 잡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프에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판단이 됩니다. 디귿은 이런 내용이야. 얘 그래프에 이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이 변곡점이 참 3차함수 중요한데 이 변곡점은 점대칭점입니다. 점대칭점이에요. 됐어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하면 몇 차가 됩니까? 2차가 되겠죠. 미분하면 2차가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가 2차 대칭적으로 나오는데 이 변곡점이 위치가 대칭축이 됩니다. 대칭축이 돼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대칭이 안 걷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쪽 왼쪽과 이쪽 오른쪽이었지 똑같겠죠. 비율이 대칭적이겠죠. 대칭적이겠죠. 다시 말해서 축하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뭐가 똑같다? 변화율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아니다. 변화율 부호가 반대가 아니죠. 잘못하게 쓰겠습니다. 프라임 값은 뭘 보는 거야? 0이냐 양수냐 음수냐 그런 거죠. 뭘 본다고요? 0, 0. 그렇죠?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값하고 이 값은 변화율이 똑같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점하고 이쪽 점의 변화율이 같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되는데 수투에서는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중요하다. 알겠어요? 3차 함수는 이 점에서 모든 걸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뭐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차 함수의 y좌표가 똑같다 이 말이죠. y좌가 똑같은 점은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위치와 요 위치가 이 점에 대칭이 되겠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에 중점이 됩니다. 그
그만큼 중요한 점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다. 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26번은 만약 그래프를 안 그렸다 하면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하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는 고일 때 많이 했죠? 얘를 K라 놓고 fx는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x-a, x-b, x-c 플러스 k로 놓고 출발을 하고 실제로 미분에서 a 넣고 미분에서 b 넣으면 음수값이 떨어지고 미분에서 프라임 a, 프라임 b를 하면 0보다 크다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임 a, 프라임 c를 구해서 같다고 놓으면 이 식이 등장합니다. 그러죠? 자, 오늘 문제도 또 있긴 한데 f'a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선생님 설명했죠? 얘를 3번 미분해야 되는데 f'a는 a가 남아있는 건 다 0이 되고 a가 남아있지 않은 거다가 a를 넣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다. f'b는 b-a, b-c b-a는 양수고 b-c는 음수가 돼서 얘는 음수가 되겠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남았습니까? a-b로 묶어내면 a-c, -b 플러스 c 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는 음수, a-b는 음수.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된다고 니은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째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사라져서 a하고 b 같다고 놓으면 이거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거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나요? 틀렸나? 아, c랑 같다겠네요. c랑 같다고 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문자가 b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되네요. 그래서 이 b는 a 더하기 c랑 같게 가는 식이 나옵니다. 방법은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요거 프라임 값,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 C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마 이 풀이는 지금은 이렇게 풀이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28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구간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이 n 플러스 있다. 무슨 뜻입니까? 평균 변화율 n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지금 평균 변화율이죠? 얘를 했더니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이 된다. 분모는 지금 1이 돼서 지워버릴게요. 분모는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은 무슨 1부터 10까지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질문은 10-1분의 f10 -f1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 됐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 n 대신에 2를 넣어서 구하고 n 대신에 2를 넣어서 구하면 짝짝짝 10이 나올 때까지 한다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인가요? 맞게 됐나요? 그럼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사라지고 f10 -f1이 나오겠네요. 다 더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뭘 빼? 나누기 얼마 하면 됩니까? 9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0까지 평균 변화율까지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34번. 자, 34번 같은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있어요. 34번도 있고 41번도 있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41번부터 손을 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의 2인 정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를 출발하여 P가 지금 A를 출발하여 AB와 BC를 따라서 C까지 움직였다 이 말이야. 맞죠? 움직였을 때 움직인 거리 요 P가 여기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이 거리를 X라고 놓고 그때 PAC PAC 삼각형의 넓이를 fx로 놨네요.
됐습니까? 그럼 딱 봐도 P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나눠서 풀게 되겠네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넓이가 지금 이 길이가 x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오른쪽에 갔을 때는 이 길이가 x죠.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오른쪽 갔을 때 이 길이가 필요하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 있으니까 이 길이는 4-x가 되겠나요? 맞나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x가 0부터 2 사이일 때는 fx는 뭡니까? 사이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하면 되겠죠? 2분의 1에 2변 2x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나누면 2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제 2보다 클 때 뭐 이 경계는 어디를 써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fx는 이제는 2분의 1 두 변 자체가 2하고 4-x 2분의 루트 3이 돼서 얘는 이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의 4-x가 되겠다. 됐나요? 이는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시오. 미분하면 2분의 루트 3, 미분하면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됐어요? 5분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여름 풀 때 요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fx의 의미가 뭡니까? fx가 요거의 넓이죠. 프라임의 의미는 넓이의 변화율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P가 왼쪽에 있을 때 일단 볼게요. P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됐어요? 변화율이라는 말은 X가 조금 변했을 때 이 dx입니다. 이 부분에서 x가 이만큼 더 갔을 때 넓이의 변화는 얼마냐 이거죠. 됐습니까? 이만큼 변했을 때 이만큼 변하면 요 넓이만큼의 변화율이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 맞나요? 요 넓이는 dx 곱하기 높이가 되겠네요. dx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맞나요? 높이는 현재 그림을 삼은 요건 높이네요. 정삼각형이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야? 루트 3이죠. 근데 이 도형이 얼마입니까? 도형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겠죠. 2분의 루트 3만큼 더 어째졌다? 커졌다 이 말이에요. 해석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P가 이쪽에 있을 때는 모든 도형이 다 이만큼 커졌어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P가 이만큼 줄어들게 되죠. 감소를 했다. 그림은 똑같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왼쪽에 있을 땐 변화율이 2분의 3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상수값이라는 것은 그냥 값을 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가 있다. 질문 자체가 지금 정확한 값을 구하라가 아니죠. 정확한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프라임 x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라는데 오른쪽은 증가할 거고 왼쪽은 감소한다고 판단하면 답은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변화 자체가 얘는 줄어들고 있고 변화가 얘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 변화가 변한다는 말은 P가 이만큼 있을 때의 요 넓이와 P가 이만큼 있을 때의 요 넓이가 달라지면 4번이 되겠고 일정하면 5번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변화율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런 유의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답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실은 이 정도 문제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확인용이에요. 연습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 연습할 때도 도대체 프라임 x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가 판단이 되면 쉽게 마무리를 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프라임이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율이야. 변화적인 비율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34번을 볼게요. 34번은 좀 쉽지만 않습니다. 자, fx가 있어요. f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1을 넣으면 1 이렇게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조금 더 크게 그려야지 문제가 없으나 (1보다) 클 때는 y는 x 둘 다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대칭적이고요. 이게 대칭이겠죠? 절대값으로 써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줬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됐고요. 실수 x에 대하여 x, fx x, fx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1,2까지의 1,2가 얼마입니까? 여긴가요? 여기? 여기죠? 그림 너무 작네 그러면 1,2라는 점은 현재 여기죠? 여기가 1,2죠? x, f에서 1,4도 있네요. 잘못됐네. 미안해. 1,2만 있는 게 아니라 1,4도 있어요. 두 개 다 찍어야 돼요. 1,2 찍고 1,4 이 정도 되겠네요. 1,2가 A고 1,4가 B야.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1,2까지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이야. 됐습니까? 1,4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이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이라는 것은 작은 값 이렇게 해석할 때도 되겠죠. 일단은 등호 일단은 상관없을 거니까요. 됐어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중에 작은 놈의 제곱 맞나요? 그러면 일단 같은 위치를 찾아야겠죠. 같은 위치를 찾아야겠죠. 같은 위치는 어디 찾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거리가 같은 거예요. 그럼 경계가 나왔네 지금. 경계가 몇 군데? 세 군데 나왔죠. 이 점은 생각해야겠죠. 그래프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 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gx가 되겠고요. 첫 번째 구간은 gx가 되고 두 번째 구간은 이게 gx가 되겠죠. 이게 gx가 되겠죠. 세 번째 구간은 이게 gx가 되고 네 번째 구간은 이게 gx가 되겠죠. 맞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경계는 이 점. 얼마일 때입니까? 이 점의 위치는 지금 여가 1,3이니까 여가 3이니까 여가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x가 3인가요? 3이죠? 그러면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x가 3보다 큰 거 4개로 나눠야겠네요. 거기에 뭘 구해야 돼? 여기에 gx 값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일단은. 됐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한번 추론을 해봤으니까 추론해봤잖아요. 질문을 봅시다. 거리의 제곱을 작은 놈을 gx로 놨어요. 근데 A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프라임 값이 이 경계를 기준으로 gx식이 달라졌겠죠. 달라졌겠지. 그럼 요놈의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지점?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달라졌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서 변화와 마이너스 1의 변화, 두 개의 변화가 같은 변화냐, 다르게 변하냐 이거야. 뭐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인정할 거고 마이너스 1을 구하게 되면 3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대칭적이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한번 해보고 1인 지점에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gx가 변화율이 미분 가능한 점, 프라임 값이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추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인 지점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오고 있죠. 그래프 이렇게 오는 것은 변화가 똑같겠죠? 이해되죠? 변화율이 똑같겠죠? 미분 가능했지? 값들이 연속이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맞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B란 점이 여기까지 와서 P란 점이 이제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GX가 위에 있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놓는다고. 이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미분 가능해요. 됐어요? 이 점에서 갑자기 B란 점이 이쪽으로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일까 불가능일까? 추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계속 갔으면 가능했을 거지. 이렇게 갔으면 가능했겠지. 그러지? 근데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점에서 A로 와서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거지. 자, 요거 하면 좀 더 판단할 수는 있어. 이건 추론입니다. 100% 맹신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실제로 얘들까지 쭉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점하고 이 점을 좀 더 오버해서 그린 거야. 여기 왔겠지. 그럼 여러분이 요 거리에서 지금 제곱할 건데 이렇게 왔을 거라고. 요 거리를 이렇게 변화했을 거라고. 이 거리가 이렇게 변해. 느낌 알겠니 지금? 원래 이 거리였다가 원래 식이 이대로 간다 하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로 변했을 거라고. 그러면 요거랑 누구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 색깔을 달리 해줄게요. 이거랑 여기 왔을 때 여기 있을 때 지금 둘 다 여기 왔으면 길이가 같아. 그래서 초록색은 지금 이렇게 왔다 이 말이지. 원래는 그럼 미분 가능했을 거야. 알겠니? 근데 빨간색으로 와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이 거리면 미분 가능했는데 이 거리가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는 실제로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면 미분 가능이겠죠. 근데 길이가 같아달라요? 달라졌다는 것은 여기가 미분 불가능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어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높다야. 맹신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실제 구하러 갈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쪽을 해볼게요. 1인점 해볼까요? 1인점.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 계속 가능이겠죠. 변화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왔죠. 똑같이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 그래프로 올라갔죠. 그럼 이 점에서 미분 가능일까 불가능일까? 얘는 어렵잖아. 생각이. 가능일 것 같아 불가능일 것 같아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거리 제곱이잖아요. 거리가 지금 어째지고 있어 지금? 어째지고 있어? 늘어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잖아. 변화율이 양수겠지. 얘 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잖아. 이 정도는 판단이 되잖아. 약간의 변화는 우리가 비행기가 1로 가다가 2로 가면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 이건 정확해. 그러겠지. 이건 정확하잖아. 이거는. 변화가 지금 증가하고 있었잖아. 이쪽으로는 감소하겠지. 이쪽에서는 양수, 이쪽에서는 음수야. 요건 확실하니까 여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점은 지금 마이너스 1, 3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됐습니까? 실제로는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x, x가 되겠죠.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시 그대로 쓴 거야.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2여까지 거리 1,4까지의 거리 두 번째는 1,2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 2까지 거리가 첫 번째 이 점에서 2까지 거리가 두 번째 이 점에서 2까지 거리가 세 번째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네 번째를 gx를 다 작성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됐어요? 실제로는 첫 번째 식은 어떻게입니까? 제곱을 할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에서 4를 뺐죠. 4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제곱을 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두 번째는 1,2의 거리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2를 뺐죠. 그러면 x만 남았죠. 세 번째는 2점에서 1,2까지의 거리 x-1의 제곱 x-2의 제곱 1,4까지의 거리 딱 봐도 이제 식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얘랑 얘랑 같잖아. 근데 얘하고 얘는 미분하게 되면 얘는 1차식이 있으니까 다른 값이 떨어지겠죠. 맞나요? 얘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뭐 1차식이 다른 값을 갖고 있죠. 얘는 똑같은데 얘하고 얘도 1차식이 다른 값이죠. 됐어요?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G'X를 구한다. 2배 x-1 플러스 2배 x 플러스 2 2배 x-1 2x 2x-1 2x-2 2x-1 2x-4 실제로 소수령일 때는 이걸 작성을 해줘야겠죠. 해줘야겠지. 그리고 우리는 확인 작업으로서 확인해.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한다. 여기가 이게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여기가 우미분계수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맞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세 번째는 한번 6일 것 같아요. 대칭이니까 얘도 2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칭이니까 그러겠지.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 2를 넣었어요. 안 맞는데? 아니다. 이게 아니죠. 잘못됐어요. 자, 첫 번째는 요 라인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 2를 넣어야죠. 세 번째는 여기다가 3을 넣고 3을 넣어야죠. 됐죠? 자, 얼마를 넣었어요? 여기다 2를 넣으면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다 이거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맞네. 그렇죠? 이쪽은 1이니까 이제 요거랑 반대가 되겠죠. 그러겠지? 여기다 얼마를 해야 돼? 이제 3을 넣어야 돼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3을 넣으면 4, 3을 넣으면 2. 오케이. 부호가 죄송합니다.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부호가 반대가 되지.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여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6, 여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맞는가? 확인. 3 넣으면 4, 3 넣으면 마이너스 2. 맞게 되죠?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다르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 얘랑 얘랑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 얘랑 얘랑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 식은 좀 꽤 깁니다. 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실은 한번 써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됐던 문제야. 서술형에도 잘 나왔던 문제야. 그럼 우리는 어째 그래프 그리고 도움에 따라서 식 쓰고 등호는 한 군데에 써줘야 됩니다. 한 군데에 써줘야 돼요. 그리고 gx. gx 평선은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gx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 좀 더 편하게 쓰니까 이렇게 쓴 거야. 소수령일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있지. 옆으로 해서 범위 쓰고 G 프라임 X 밑에다 쓰고 범위 쓰고 이렇게 가야 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저함유분계수, 우미분계수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다 약식을 적었지만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시간이 거리가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처음에 추론하는 방법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이걸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당연히. 시간 싸움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생각을 먼저 한 번 하고 가자 이거지. 한 번 해보고 가자 이거야. 방법론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제곱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곱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 제곱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거든. 플러스하고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가 있고 하나 마이너스는 제곱하고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주의사항이 되는 거고 이 정도 문제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추론은 연습할 때는 추론하고 실제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이 되더라. 이걸 스스로 판단을 느껴야 돼요. 추론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추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9번. 미분 다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말 나오겠죠. 뭐 프라임 1은 어째? 1 미분한 거에다 1을 넣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가 미분해서 얘 미분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뭡니까? 1 마이너스 n까지 가죠. 음수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n까지 갔죠. 맞습니까?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 이거 중에 몇 개? n-1개. 됐어요? 분모 적었더니 이제 n을 넣어야겠죠. 여기 사라졌겠네. 그러면 n-1, n-2 마지막에 뭐야? 1이 남았죠. 여기는 n-1, n-2 이렇게 하다가 1이 남았어. 그래도 몇 개? n-1개죠. 이 개수가 똑같은데 지금 얘랑 부호가 반대네요. 근데 답은 약분이 될 거고 얘가 지금 분모는 다 양수인데 분자가 지금 음수가 지금 몇 개가 중요하겠네. 다시 말해서 얘들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개수가 아까 몇 개라 했어? n-1개라겠죠. 그러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n-1개니까.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n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29는 마이너스 1이에요. 넘겨서 30이면 30, 6, 5, 30 n-5, n-6은 0인데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다? n은 6이 되겠네요.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n이 뭐야? 홀수이면 n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29가 1이 되겠죠? 넘기면 28. 28은 4, 7은 28. n-4, n-7인데 얘는 뭐 홀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n은 7.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번 참 재미없어요. 이 문제가 재미없다. 다항함수 f, g, h가 있어요. g는 f의 도함수. f의 도함수 우리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gx는 f'(x) hx는 g의 도함수. hx는 g'(x) 맞나요? g의 도함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죠. 맞나요? 그러면 g'(x는 우리 수 2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걸 2의 도함수. 2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지만 얘는 쓰는 게 좋아요. 편해요. 편해. 이 표현만 안 씁니다. 문제 실제 풀이할 때는 이 표현만 안 씁니다. 됐죠? 그러면 f 대
F를 그대로 놔두고 H 대신에 F2'을 쓰고 G 대신에 5'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F 더하기 F2'은 2F'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죠. 됩니까? 근데 F가 뭐라 했어요? 다함수라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좀 편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 안 쓰고 얘를 써도 돼. 원래는 이거 쓰는 게 맞아. 이거 표현이 원래는 쓰면 안 되니까. 공식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수투에서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F 다함수니까 미분하면 차수 줄고 차수 줄었죠. 맞죠? 그러면 현재 오른쪽이 일단 최고 높은 차가 4차로 보이는데 F 프라임 F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F는 몇 차다? 4차. 프라임은 3차. 2 프라임은 2차. 됐어요? 그러면 fx를 4차로 놓고 출발하면 되겠는데 x 4제곱 나왔으니까 일단 fx는 x 4제곱 시작할 거고 이해됩니까? 얘는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f가 3차까지 잡았다 이거죠? 3차는 어떻게 됩니까? 뭐 bx 세제곱이었는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x 4제곱 하면 8x 세제곱 몇 된가요? 이제 b는 8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한다 이거죠. 됐어요? 나머지는 쓰고 나서 대입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연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책에서는 사실 50번 문제가 좀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중요하면서 좀 어려워요. 놔두고 뒷부분부터 해결하고 볼게요. 52번. 다항함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이제 이런 미분을 사실 배우진 않지만 이거 합성함수 미분 배웠잖아 그래도.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 우변 미분하면 f'-x의 합성함수 미분 아니까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그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거야. f가 현재 무슨 함수야? 기함수입니다.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미분하면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합성함수 미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고 얘도 미분 그냥 되겠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ax 했다가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a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a의 g 프라임 x 이제 되겠네. 그러면 a가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지우고 나면 g 프라임 마이너스 x는 g 프라임 x가 똑같다. 틀렸네요. 마이너스 붙어서 틀렸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 hex가 hx가 x제곱보다는 작고 절대값이 x제곱보다 작다는 말은 그래프적 생각을 한다 하면 x제곱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지? 얘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겠죠. 무조건 양수겠지. 양수인데 x제곱보다 더 밑으로 깔려있다는 말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소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h'0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x제곱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x제곱이 프라임인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이면서 요 사이에 들어가려면 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은 이 식은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 h가 아니라 hex 마이너스 hx가 x제곱보다는 작다. 절대값을 그냥 부등식을 푹 쓴 겁니다. 글쎄요? 양변을 hex 마이너스 x로 나눴죠. hex 빼기 hx니까 분모가 얼마면 x이면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평균 변화율. 얘를 리미트 x를 0으로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가운데 식이 h 프라임 0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좌변은
x 사라지고 x 때 0 넣었으니까 0이고 부호변도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 관한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 극한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극한을 양쪽 부등호가 생기면 샌드위치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자, 56번을 안 할 생각입니다. 56번에 놔둔 이유는 모르겠어요, 실은. 말을 잘 이해해서 쓰라 이거야. x 단위를 생성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비용함수 C, 비용함수 CX, 비용함수의 도함수를 한 개 비용, 문자도 한쪽에 나왔지, 한 개 비용, 일부러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이걸 몰아서 쓰면 우리가 문장이 읽기 편할 것인데 중요한 단어를 끊어서 썼어요. 한 개 비용이라고 하고, 그거를 C를 미분하면, 비용함수를 미분하면, 근데 비용함수는 나왔죠? 비용함수 나왔어요? n 단위 생산해서 한 단위 더 추가하여 생산할 때 드는 추가 비용. 근데 하나 더 생산하면 생기는 추가 비용 있겠지. n이 n이면 x 대신 n을 넣으면 n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죠. 추가 비용은 어떻게 돼? 하나 더 추가하면 n 플러스 1이 일단 n 플러스 1개 만드는데 비용이겠죠. 이 추가 비용은 뭐야?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추가 비용을 A가 났어요. 그럼 A가 도면은 뭐야? CN 플러스 1 마이너스 CN이 지금 추가 비용이야. B는 뭐야? 한 개 비용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B, D, N, C, N 이렇게 되겠네. 아무것도 아니죠. 연산문제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미분해서 써가지고 그냥 100분의 1보다 작게 만들어달라 이거야. 하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55번. 자, 55번은 사실은 몇 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몇 가지 이렇게 주죠. 최고창이 1이야. F-1하고 F1이 같대요. F'-라고 F1이 같대요.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죠. 4차 함수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조건이 많이 필요하죠. 개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4차 빠지니까 4개나 있죠. 4개나 있죠. 근데 식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은 문자를 4개나 있는데 조건을 덜 알려줬던 소리야. 그러지? 요거로서 4차 함수를 추론하기는 너무 빈약하고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차 함수를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W자 아니면 N자. 최고창이 1이니까 W자 맞습니다. F-1이라고 같다는 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1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프라임까지 같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근데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이는 풀 수가 없어. 풀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풀라는 소리야? 일반항으로 풀라는 소리입니다. 일반항으로 풀라는 소리는 이 A, B, C들을 여기에서 좀 줄이고 여기에서 A, B, C 판단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하나 적어볼게요. F-1하고 F1이 같다는 말은 우리는 짝수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겠죠? 이렇게 똑같죠? 근데 여기는 뭐가 돼?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1이 되니까 여기다 1 넣은 게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요 식에서 그래서 A 더하기 C는 0이 나왔어요. 이 C 대신에 뭘 넣어라? 마이너스 A를 넣어달라 이거죠. 하나, 문자 하나 일단 소거된 거야. 두 번째는 얘를 미분해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은 짝수는 그냥 사라질 거고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죠. 됐어요? 여기다 1 넣은 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왔다?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 두 개 조건에서 C가 마이너스 A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거야. 질문에서는 뭐가 됩니까? 질문에서는 지금 프라임이 되는 게 많죠. 프라임 하면 D는 사라지겠죠. 남는 문자는 뭐만 남은 거야? 지금 A만 남았습니다. 그 A를 앞에 조건에서 A 조건을 알려주고 D에서 뭔가를 해달라 이런 요구예요. 아시겠죠? 다른 내용은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요거 이게 식적인 문제니까 한 번은 풀어봐야 됩니다. 됐어요?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과정은 설명을 했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문제 계속 회자가 됐고 문제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됐어요?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F는 최고차항 1인 3차함수 양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2이면서 2차함수 지하 뭐 2면서 월을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직까지 뭐 정보가 반영이 없어요. 첫 번째 가조건에서 F알파가 G알파이고 프라임 알파가 같네요. 하면서 마이너스 16이야. 그 밑에 식을 봤더니 또 베타 프라임 베타가 같네요. 그러면 또 얘는 16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질문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겠죠. F알파, G알파, F'알파는 G'알파, F'베타는 G'알파. 이 식을 보면서 아하 나는 이렇게 접근하겠다가 나와야 됩니다. 출발선이 요 라인이어야 돼. F알파, G알파, F'알파, G'알파 수는 선생님 아직 안 썼어요. 왜냐면 식 자체가 아예 없는데 이 수가 뭔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지.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아. 그럼 16과 마이너스 16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식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16과 마이너스 16이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세 개를 봤을 때 오라 나는 식을 이렇게 적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걸 생각해내야 돼요.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F가 3차니까 선생님 앞으로 쏜 거야. 양수 그래프 만들려고. 질문은 G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바꾼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은.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를 HX로 쓰겠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처음에 나왔던 뭐야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뭐가 돼? 0이 됐죠. 그 다음에 프라임 알파가 0이 됐죠. 느낌 옵니까?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뭐가 된다? 최고차항 계수는 1일 거고 x-알파의 제곱 이래 되겠네요. H알파가 0이고 H'알파가 0이니까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다. H는 지금 F가 지금 최고차항은 3차고 계수가 1이니까 계수가 최고차항 1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 x 감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공부한 것 중에 그걸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풀어지는데 자 보세요. HX를 그렸어. 내가 이렇게 그렸어. HX 그렸어. 그러면 이 점은 절편입니다. 맞나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얼마야? 감마로 넣을게요. 근데 프라임 베타 같다는 것은 어디야? 여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가 베타야. 그 뭐야? 3등분 된다겠죠? 감마는 그래서 알파, 베타를 3대1로 외분한 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쓰고 없게요. 이걸 알아두면 이 감마를 구하는 게 편하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감마가 표현이 된다고 베타로. 알겠나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뒤쪽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여기 나오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여기가 베타. 그러면 감마는 뭐라고요? 감마는 3대1로 외분하는 점. 3-1분의 2분의 3 베타 1 알파 되겠죠? 맞나요?
3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자리에 이걸 넣을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걸 넣게 되면 이제는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됐네요. 됐어요? 감마를 지워버리고 얘만 쓰겠습니다. 아직도 어디서 문자가 아직도 2개나 나왔어. 2개나 남았어요. 아직 돌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은.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식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넣어라 이거죠. 식에다 뭘 넣어라? 베타 플러스 1을 넣어라 이거죠. 부호가 반대니까 뭐 구하고 나서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 베타 플러스 1은 그럼 이걸 먼저 구한 이유가 있어.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걸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실전 생각할 수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전에서 적어도 예식을 보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습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마무리 작업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자 얘를 베타 플러스를 왜 넣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베타 플러스를 넣어본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순서 바꿨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넣었어요. 2분의니까 여기가 2베타 베타 플러스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알파 이래 된가요? 분자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얘가 2분의 떨어져 볼게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부호 반대네요. 다시 말해서 이 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지금. 됐어요? 실제로 요거를 내가 안 써놨다 이거야. 따로 보내놓고 있다. 나는 이걸 몰랐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됐어요? 그냥 가볼게요. 모른다고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 나왔고 두 번째 핵심은 이제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16과 16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힌트가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리가 잘하는 함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2차 함수리가 그래도 잘하는 함수죠. 제곱창 2죠. 그러면 제곱창이라는 것은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 아는 2차 함수 아는 사실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변화율과 여기에서 변화율이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6 절대값 16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아, 2차 함수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생각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2차 함수 프라임의 부호가 반대야 축의 대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도 보듯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나왔으니까 얘는 2차 함수에 쓰는 용어인데 F 프라임 아니죠. 여기서는 G죠. G 프라임 알파하고 G 프라임 베타는 0이 된다 이거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2차 함수에서 프라임 알파와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것은 누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얘가 뭐가 된다? 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2차 함수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함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함수에서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프라임의 합은 0이 된다. 부호 반대가 된다. 알겠나요? 그러면 다시 문제 돌아서 얘는 2차 함수에서 갖고 있는 이론입니다. 얘는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이론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알파 베타를 위치가 안 나왔지만 나는 그냥 여기를 알파로 넣고 여기를 베타로 넣겠다 이거야.
그러면 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gx식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gx라는 것은 제곱창 개수는 2이고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제곱 몰라 k 됐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만 이용했고 16은 아직 이용하지 않았죠? 16 아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4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가 알파든 베타든 나는 베타를 집어넣을게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왔네요. 얘가 16이네요.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못 알아냈어. 여기서도 갑자기 멘붕이 오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인데 도대체 뭐하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적어준 이 식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조건이 부족한다는 것은 식 안에 힌트가 있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해놓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걸 먼저 적어놓으면 연결고리가 생긴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마무리 단계는 이 값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8만 넣으면 되겠네요. 8 위의 제곱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죠.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빼면 마이너스 6 2 나누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81 마이너스 243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반대로 해주셨네요. 선생님이 좀 생략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과정 이 문제는 요거 들어온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모르더라도 요 과정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 들어갈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꽤 어려웠던 문제. 난이도 봤을 때는 거의 예전 문제로 지금 29번, 30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F용지에 정확하게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좀 풀어봐야 돼. 선생님 뭐 연산이라고 해서 안 푼 문제가 시험 안 나온 날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제를 낼 테니까 복습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과제는 내겠습니다. 그 다음 달은 스텝 1인가? 25분까지입니다.